복지부가 자료를 주지 말라고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복지부가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일일이 사전 검열을 해서 국회에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자료 어제 저녁 5시 넘어서 의원실에 전달이 됐습니다. 검토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건지. 오늘 아침 8시 11분에서 복지부에서 연락관이 카톡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지금 11시에 회의가 열리는데 8시 11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닌지는 저는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도 자료 제출도 늦장을 부리고 있고 담당 부서는 수차례 연락조차 받지 않는 일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시죠. 예. 네, 오늘 예타 면제 사업 2건에 대해서 지금 전체 회의 시작 30분 전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해당 자료 어제 저녁 5시 넘어서 의원실에 전달이 됐습니다. 검토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건지 이런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제를 좀 제기합니다. 근데 그나마 온 자료를 들여다보니 단연간 이루어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 계획도 또 예산도 없습니다. 내년 사업과 예산만 간단하게 들어있고 이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국고인지 건강보험 재정을 쓰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자료에 담지 않았습니다. 사업 내용조차도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확인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렇게 30분 가지고 그렇게 약식으로 보고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예타 면제건 아무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보건복지에 관한 국정을 감독하고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가진 국회 상임위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법에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취지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가 여당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결국 약식 보고 형태를 넘어서서 윤석열 정권의 밀실 행정, 국회 무시 행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약식 부실 보고를 한 이유는 오늘 사전 보고에서도 드러났지만 사업계획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 이거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 국민, 언론에 드러내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저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윤석열 정권 그리고 여당과 이 여당이 이렇게 국민과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약식을 가정한 파행적 행태를 계속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을 대표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상임위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미애 간사님. 예. 네,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제 오후 5시에 제공했다는 부분은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타 면제 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서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도 지난 21대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심사 의결권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이 자료를 제공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력이 부족한 것은 맞겠지만 그 외 부분은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 내용이 두 가지인데 mRNA 백신 개발은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 해라고 요청해 왔던 것이고 또 하나는 전공의 수련 환경을 혁신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시는 여야 의원님들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일 겁니다. 뭐 동의 안 하면 안 한 채로 하시고 저는 전공의 수련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혁신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왔었고 이것을 가지고 밀실 행정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김선민 의원님 정도까지만 일단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수진 의원님과 같은 내용의 발언인데 저희 방으로 연락이 온 거는 오늘 아침 8시 11분에서 복지부에서 연락관이 카톡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아마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11시에 회의가 열리는데 8시 11분에 보내온 문자는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닌지는 저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께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과 이 국회에 대한 어떤 국회를 어떻게 존중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좀 충분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게 이제 25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이제 보고가 된 이후에는 같이 이제 심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예결소위에서 심도 깊게 다뤄질 것 같긴 한데 지금 전체 회의에서 보고도 받고 질의하고 싶다는 의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고받기로는 오늘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의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전체 회의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양당 강선우 간사님과 김미애 간사님이 전체 회의 보고 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좀 협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도 앞으로는 좀 보고를 어차피 저희가 다뤄야 될 안건이기 때문에 다른 예결소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님들도 보고를 받으시고 또 질의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나쁘고 가지는 않아서요. 하여튼 참고하셔서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건은 이렇게 좀 넘어가고 오늘 예정된 안건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것들은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요한 내용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총 8회에 걸쳐 42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 선정 기관은 보건복지부 등 39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은 대한결핵협회 등 3개 기관입니다. 종합감사는 10월 23일에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국정감사 실시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합니다. 전 국민을 울린 의료 대란 속에 최근 매일같이 병원을 찾지 못해서 환자들의 사망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판관하는 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우리 국민들은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고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의료 대란을 타개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요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도 자료 제출도 늦장을 부리고 있고 담당 부서는 수차례 연락조차 받지 않는 일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건복지부 전체가 마비된 듯 답변 회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정신병원 격리 강박 정신질환 환자 사망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복지부는 해결책도 전무할 뿐 아니라 관련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는 여전히 첫발도 떼지 못한 채 합의 없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건복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 지연을 최소화시킬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차례 자료 요청건으로 전화를 하는데도 도무지 통화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콜백도 없고 너무 답답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의원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해서 국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윤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저희 의원실도 서미화 의원님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복지부 소속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던 자료를 최근 자료를 좀 업데이트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기관에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복지부가 자료를 주지 말라고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복지부가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일일이 사전 검열을 해서 국회에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저희가 요청한 자료 중에 소속 기관에서 그 자료 제출을 하겠다,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한 자료를 최근에는 답변 자료 제공이 어렵다. 이전에 그런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부가 자료를 숨겨서는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복지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대한 사전 검열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서미화 의원님 그리고 김윤 의원님 모두 다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고요. 당연한 겁니다.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충분한 자료가 사전에 제공이 돼야 됩니다. 관련된 내용을 저희 행정실 통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보내서 적절히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